여러분 안녕하세요. 인터넷을 이용하실 때 항상 이용하는 것이 브라우저입니다. 지금부터 가장 많이 이용하는 브라우저 구글 크롬과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의 다양한 활용 방법을 알아보고 비교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크롬과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열어놨는데요. 우선 처음 화면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죠. 처음 화면을 바꾸는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크롬의 경우는 우측 하단에 보시면 크롬 맞춤 설정이라고 있죠.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배경이라든지 또는 바로가기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기의 경우는 바로가기 숨기기에서 키거나 꺼서 바로가기를 보거나 가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기 숨기기 꺼주면 완료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가기가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색상 및 테마에서 컬러와 테마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는 우측 상단에 있는 톱니바퀴 설정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심플, 이미지형, 컨텐츠형,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을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컨텐츠 표시를 누르게 되면 부분적으로 표시되는 컨텐츠, 제목만 표시, 그 다음에 컨텐츠 끄기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용할 수가 있죠. 이 초기 화면 설정은 마이크로소프트 엣지가 좀 더 다양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는 고급 기능으로 들어가시면 언어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언어로 바꿔줄 수가 있죠. 이 구글 크롬과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는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점 3개 설정 제어 버튼을 누르시면 나오는 이 메뉴들도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구글 크롬은 새 탭, 새 창, 새 시크릿 창이라고 나오죠.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도 새 탭, 새 창, 새 인프라이빗 창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여기 있는 3개 전부 동일한 기능이지만 말만 약간 다르게 나와 있죠. 새 탭과 새 창은 탭을 새로 만들고 창을 새로 만드는 기능이 되겠고요. 새 시크릿 창은 보안 창이 되겠죠. 새 시크릿 창 엽니다. 이렇게 해서 시크릿 모드로 전환을 하게 되면 내가 이 웹 브라우저 상태에서 검색한 거라든지 다운받은 것들 모두 내 컴퓨터에 저장이 되지 않죠. 검색 기록도 전부 남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용을 하실 때는 이 시크릿 모드로 이용을 하시면 내가 이용했던 흔적들을 남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도 마찬가지죠. 여기 새 인프라이빗 창 열시게 되면 똑같은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글꼴 크기라고 나오죠. 여기서 플러스 누르게 되면 확대해서 좀 크고 시원하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확대, 축소해서 시원하게 큰 상태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은 바로가기죠. 가장 많이 쓰이는 기능이죠. 예를 들어서 IB96에 들어갔어요. 이 사이트를 바로가기로 설정을 하실 때는 여기 상단에 있는 북마크를 이용을 해서 바로가기를 설정할 수가 있죠. 상단에 있는 북마크 탭을 누르셔서 북마크로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는 북마크가 아니고요. 즐겨찾기가 되겠죠. 여기서 별표에 플러스 되어 있는 버튼을 눌러서 즐겨찾기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부 똑같은 기능이 되겠죠. 그 다음은 북마크 바인데요. 지금 상단에 이렇게 북마크가 나와 있죠. 이것들을 폴더에 넣을 수도 있고요. 원하는 페이지를 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크롬의 경우 내가 원하는 사이트에 가게 되면 상단에 있던 북마크 바가 사라지죠. 그것은 우측 상단에 있는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북마크 가신 다음에 북마크 바 표시 누르시게 되면 북마크 바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북마크를 하나로 묶을 수도 있고요. 지금 이 페이지를 북마크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북마크에 우측 버튼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서 페이지 추가를 주시게 되면 지금 이 페이지가 북마크로 추가가 되게 되겠죠. 저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IB96 컴퓨터라고 해서 페이지가 하나 추가가 됐죠. 그 다음 내가 원하는 북마크들을 전부 하나로 폴더를 이용해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북마크 바 빈 공간에 우측 버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폴더를 추가하세요. 그러면 폴더를 하나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라고 하나 써볼게요. 저장하겠습니다. 그러면 폴더가 하나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만든 폴더에 내가 원하는 페이지를 클릭 드래그해서 안에다가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넣어주게 되면
자, 이 폴더를 누르게 되면 바로 나오게 되죠. 자, 이 북마크 바에 여러 가지 북마크가 있으면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고 너무 많게 되면 찾기가 번거롭죠. 자, 그럴 때는 이렇게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구분해서 넣어 두시면 쉽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도 똑같이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우측 버튼 클릭을 하시면 이 페이지를 즐겨찾기에 추가할 수가 있고요. 폴더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화면을 TV로 볼 수도 있죠. 자, 여기 있는 점 3개 버튼 누르시게 되면 전송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전송 들어가시게 되면 자, 지금 여러분 댁에 있는 TV나 또는 케이블 TV 셋탑 박스와 연동을 해서 지금 화면을 TV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스마트 TV일 경우에는 바로 그 TV가 뜨게 되고요. 만약에 스마트 TV가 아닐 경우 셋탑 박스를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셋탑 박스에서 크롬캐스트를 지원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셋탑 박스명이 뜨게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TV가 스마트 TV가 아니기 때문에 셋탑 박스가 뜨죠. 자, 여기서 검색된 셋탑 박스나 스마트 TV를 클릭을 해주시면 지금 화면이 바로 나오게 되겠어요. TV는 켜있기만 하면 되고요. 아무것도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용 가능 클릭을 하시면 TV에 바로 나오게 되겠죠. 자, 이때 소스를 탭만 전송할 건지 데스크탑 화면 전체를 전송할 건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스크탑 화면 전체를 전송을 하게 되면 양쪽이 다 나오게 되죠. 좀 전에는 탭만 나왔죠. 자, 그 다음 상단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TV가 연결되면 다른 화면에 표시라는 마크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걸 누르셔서 다시 끌 수가 있겠죠. 자, 한 번 더 누르시면 꺼지게 되겠어요. 자,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자, 아래쪽에 내려가시게 되면 기타 도구라고 있죠. 자, 여기서 장치로 미디어 캐스트. 자, 이 기능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구글 크롬과 동일한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사용 가능 누르시면 바로 TV로 전송이 되게 되겠죠. 자, 다시 눌러서 꺼주도록 할게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에서도 여기 출처 부분을 눌러서 탭만 캐스트할 건지 바탕화면 전체를 캐스트할 건지 여기서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주 가는 사이트들은 아예 앱같이 바탕화면에 꺼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도구 더보기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페이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이 페이지에 있는 이미지라든지 링크라든지 이 페이지의 레이아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HTML 방식으로 해서 폴더로 묶어서 전부 저장을 해주게 되는데, 자, 그렇게 해주면 바로가기라기보다는 이 페이지 소스를 저장을 하는 게 되겠고요. 바로가기를 만들 때는 여기서 바로가기 만들기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가기 만들기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가기 만드시겠습니까 하죠? 자, 만들기 합니다. 그러면 바탕화면을 보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아예 앱같이 바로가기 아이콘이 나오게 되죠. 자, 이것만 더블 클릭해 주시면 바로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는 약간 다른 방식이에요. 자, 상단에 있는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자, 기타 도구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페이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고 있죠. 자,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HTML 코드부터 이미지까지 전부 저장을 하는 거고요. 바로가기 같이 저장을 하실 때는 여기 있는 작업 표시줄의 고정 또는 시작 화면의 고정을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업 표시줄의 고정을 누르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게 되고요. 자, 이것을 닫으셨을 때도 그대로 나와 있죠. 자, 이 버튼만 눌러주시면 바로 뜨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시작 화면에도 고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엣지에는 크롬에서 제공하지 않는 몇 가지 기능들이 더 있어요. 자, 이 항목 인용이라든지 수학 해결사 이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자, 수학 해결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측에 해결사 창이 뜨고요. 자, 웹브라우저에서 수학 공식을 그대로 여기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누르셔서 이렇게 박스를 이용을 해서 수학 문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얘가 알아서 풀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학 문제를 직접 입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양한 수학 기호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것들을 이용을 해서 수학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엣지의 기능 중에는 소리 내어 읽기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기사 같은 것들을 다른 일을 하면서 듣고 싶을 때 읽어주게 되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사에 들어왔어요. 자, 여기서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 누르고요. 소리내어 읽기 합니다. ASML 회장 2년간 반도체 EUV 장비 부족. 삼성전자, TSMC, 인텔 등 수요 증가. 칼자이스. 자, 이렇게 이 내용들을 읽어주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단에 있는 플레이 버튼과 칼자이스. 멈춤 버튼을 이용을 해서 끄거나 들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음성 옵션을 눌러서 속도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닫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는 것은 이 마이크로소프트 엣지가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구글 크롬의 기능은 거의 이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에서 다 구현이 되기 때문에 요즘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또 쓰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죠. 두 가지 다 한번 이용을 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걸로 이용을 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 크롬에서 줄세개 메뉴 누르시고요. 다시 이번에 설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설정에 들어오시면 자동 완성, 보안, 검색 엔진, 기본 브라우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자동 완성 들어가시게 되면 비밀번호라고 있죠. 자,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분이 접속하시는 사이트에 비번과 계정을 저장을 해 놓을 수 있고요. 자, 그렇게 저장된 사이트에는 따로 로그인을 하지 않고 간편하게 접속을 할 수가 있죠. 자, 이 기능은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에도 그대로 있죠. 자,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에서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암호로 들어갑니다. 자, 로그인을 자동으로 선택을 해놨을 경우에는 암호 입력 필요 없이 바로 접속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IB96 사이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로그인 합니다. 자, 그러면 비밀번호 저장할 건지 물어보죠. 여기서 확인을 하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 사이트에 들어올 때는 따로 계정으로 로그인 할 필요가 없죠. 자동 로그인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기능들은 외부에서 쓰는 컴퓨터면 모르겠는데 여러분 댁에서 혼자 쓰시는 컴퓨터일 경우에는 아주 편리하겠죠. 일일이 입력을 할 필요 없고 계정과 비번이 모두 저장이 돼 있으니까 간단하게 접속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아무래도 외부나 직장 같은 곳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면 보안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외부에서는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댁에서 쓰는 컴퓨터에만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놓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검색 엔진이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해외 검색을 할 때는 아무래도 이 구글이 검색이 훨씬 잘 되죠. 자, 그렇지만 국내 쇼핑과 관련된 데라든지 이런 데를 검색을 할 때는 아무래도 네이버나 다음 같은 곳에 비하면 조금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이 검색 엔진을 변경을 해서 검색을 해주시면 좀 더 원하는 것을 잘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구글 크롬은 구글 검색 엔진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걸 눌러서 네이버라든지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빙 이런 것으로 설정을 해 놓으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인터넷 쇼핑 같은 걸 주로 하실 때는 아무래도 네이버나 다음이 훨씬 낫겠죠. 자, 이것은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도 마찬가지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좌측 상단에 줄 3개가 있죠. 자, 이걸 누르시게 되면 개인정보 검색 및 서비스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들어가세요. 자,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시면 서비스라는 구역이 보이게 됩니다. 자, 이 서비스에서 주소 표시줄 및 검색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검색 엔진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는 이 검색 엔진 변경이 좀 숨어 있죠. 이렇게 좀 찾아서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가지 모두 확장 앱이 있습니다. 자, 구글 크롬일 경우에는 좌측 상단에 앱 표시 버튼 누르시면 여기서 앱 스토어 들어가셔서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줄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크롬에서 제공하지 않은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는 확장 프로그램들을 여기 있는 크롬 웹스토어에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앱 버튼이 보이지 않으시면 자, 여기 상단 바로가기 막대에서 우측 버튼 누르시고요. 앱 단축키 표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는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 눌러서 여기 있는 확장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버튼은 마이크로소프트 기본 앱들이 되겠습니다. 누르시면 나오는 마이크로소프트 365죠. 그 다음에 모든 앱 누르시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앱들이나 서비스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 버튼은 구글 크롬에서 앱 버튼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엣지에만 있는 기능 중에는 자, 여기 있는 컬렉션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글 킵과 약간 비슷한 기능인데요. 자, 구글 크롬에서는 이 구글 킵을 이용하려면 따로 또 실행을 하고 단계가 한두 단계 정도는 더 들어가야 되지만 이 엣지는 이런 거는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앱의 모든 항목 저장이죠. 이미지, 텍스트, 전자 웹페이지 같은 컨텐츠를 브라우저에 바로 저장한다고 하죠. 자, 다음 누릅니다. 자, 아이디어를 추적하거나 중단한 지점 돌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다음 합니다. 자, 모든 장치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하죠.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를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IB96 들어갔습니다. 자, 과정별 수강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그 다음 상단에서 컬렉션 추가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돼 있죠? 자, 여기 플러스를 눌러서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닫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이 컬렉션에 나와 있죠. 자, 누르시면 바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도움이 되는 여러 웹페이지나 사이트들을 모아서 나중에 한꺼번에 봐야 할 때는 이렇게 컬렉션으로 추가를 해주시면 훨씬 사용하기가 편리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가기하고 무슨 차이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자, 바로가기는 이런 식으로 계속 여기에 포함이 돼 있죠. 자, 여기 북마크 누르시면 이게 전부 바로가기잖아요. 이거를 일일이 다 추가를 해야 되죠. 자, 이렇게 되면 뭐 따로 모은다거나 하지 않고 내가 자주 가는 사이트만 추가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컬렉션 기능은 내가 나중에라도 참고할 그런 페이지들만 따로 이렇게 모아서 언제든지 들어가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웹페이지를 참고용으로 저장을 할 때는 바로가기보다는 이 컬렉션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엣지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컬렉션들 많이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두 웹브라우저 전부 공유 기능이 있죠. 자, 구글 크롬은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링크 복사를 이용을 해서 원하는 사람에게 문자나 카톡, SNS로 보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자,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는 여기 있는 점 3개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에 공유가 있죠. 이렇게 한 번 들어가느냐, 두 번 들어가느냐, 그 정도 차이만 있고요. 기능들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엣지는 QR코드가 하나 더 있어요. 자, 이 QR코드를 이용하면 언제든지 이 QR코드만 스캔을 하면 바로 접속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일일이 이렇게 링크를 보내지 않아도 이 QR코드 이미지만 보내주시면 스마트폰이나 PC에서 언제든지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엣지는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서 웹 캡처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화면 자체를 캡처를 하는 거죠. 자, 캡처 영역인데요. 자, 이 캡처 영역은 내가 원하는 영역만 이렇게 캡처를 하는 것이고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아래 페이지까지 전부 캡처를 하시고 싶다 할 경우에는 여기서 웹 캡처 하신 다음에 전체 페이지를 캡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 내려가는 것까지 전부 캡처가 되죠. 자, 이런 캡처 기능은 굉장히 편리해요. 자, 크롬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의 캡처 기능을 이용을 해서 캡처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캡처까지는 안 되죠. 자, 하지만 엣지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캡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검색 기록 삭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검색한 기록들을 부분 삭제한다든지 전체 삭제를 할 그런 필요가 있죠. 자, 그럴 때 이용을 하시는데요. 이 엣지는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을 누르시면 기본 메뉴로 검색 기록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검색했던 기록들이 전부 다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상단에 있는 점 3개를 다시 누르시고 기록 페이지를 열 수도 있고요. 검색 데이터를 지울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간단하게 전체적인 걸 지워주는 거고요. 자, 구글 크롬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용을 하는 건 없고요. 똑같이 점 3개 버튼 누르시면 방문 기록이라고 있죠. 자, 여기 있는 방문 기록을 보시면 한 번에 전체를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검색 기록만 선택해서 삭제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부 끄시고요. 자, 아예 전체 삭제를 해줄 수도 있겠죠. 자, 여기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에서는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좀 전에 우리가 검색 기록을 봤었죠. 여기서 원하는 거를 지울 수도 있지만 자, 위에 있는 검색 기록이라는 글씨를 누릅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전부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곳을 선택해서 삭제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있는 휴지통 버튼을 그냥 바로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검색 데이터 지우기가 나오게 되면서 검색 기록이라든지 다운로드 기록, 쿠키,
캐시 이미지 파일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전부 지울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쿠키나 캐시 이미지 파일 같은 것들은 가끔 지우시면 보안해도 좋고 저장 공간 확보에도 좋죠. 이 두 가지는 가끔 한 번씩 생각나실 때마다 지워주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구글 크롬과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의 다양한 브라우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기능이 비슷한 것도 많고 약간 특화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본인의 상황에 맞는 걸 이용을 해서 잘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